바둑둘 줄 아세요? 먼저 둔 돌의 체면을 살린다. 뭐냐면은 사람이 어느 일정 정도 세월을 살고 노력을 했으면은 수많은 노력의 돌을 그동안에 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시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시시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각각 노력의 돌을 두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전혀 먼저 둔 노력의 돌의 체면에 어긋나는 돌을 두면은 그거는 정말 창피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기울인 어떤 노력이 있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체면에 어긋나지 않는 돌을 두어 나가는 것이 시시하지 않는 인생이고 또 자기의 영웅이 되는 길이고 자기의 체면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책을 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제 유산소 운동과 근육운동, 거듭 이야기드립니다만, 평생을 가져가야죠. 근데 이왕 이제 평생을 가져가는 그런 입장에서 약간의 이론이 추가가 되면은,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몸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공부입니다만 사실 유산 공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산 취미생활로 정신적으로 가다남을 수 있는 각종 공부가 있을 수 있어요. 서예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나 사진 찍는 게 지금 사진도 온갖 게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의학 공부는 그 중에서도 우선 매력으로 따지자면은 그 공부의 끝이 쉽게 보이지 않는 그 묘미가 그게 언제 시작하셔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끝없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즐거움이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보람있게 결실 있게 지탱을 해나가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마음가짐, 마음 자세를 다듬는 마음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삼위일체로 해나가시면 아름다운 인생이 일리시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한마디 한 것을 천국같이 여겨라.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모든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다 배웠다고 그랬죠. 그 핵심만 이해를 하면은 끈질기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당장 생계와 직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시작한 이 취미생활들을 이어나온 거는 그렇게 한번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거 계속 할 거야. 그때 약속을 지켜야지. 이거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게 도리 아니냐. 그 정신적 바탕이 제일 큽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바둑을 뜰 줄을 모르시더라도 바둑에서 파생된 용어는 몇 가지 아실 겁니다. 먼저 둔 돌의 체면을 살린다. 뭐냐면은 게임 중계를 들으면 해설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는 먼저 둔 돌의 체면에 조금 맞지 않는 수다. 무슨 뜻이냐면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돌을 많이 낳잖아요. 근데 한 돌을 낳을 때마다 두는 사람의 의도에 뜻에 의해서 두는 거거든요. 나는 다음에 이렇게 두겠다. 그런데 이렇게 뒀는데 그 다음 두는 수는 전혀 엉뚱한 이거하고 뜻이 연결이 안 되는 뚜를 쓰면은 이길 수도 없고 그 주위 사람도 의아한 거죠. 그동안에 열심히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자기가 노력을 아까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어느 일정 정도 세월을 살고 노력을 했으면은 수많은 노력의 돌을 그동안에 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시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시하게 인생을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시시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각각 노력의 돌을 두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전혀 먼저 둔 노력의 돌의 체면에 어긋나는 돌을 두면은 그거는 정말 창피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기울인 어떤 노력이 있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체면에 어긋나지 않는 돌을 두어 나가는 것이 시시하지 않는 인생이고 또 자기의 영웅이 되는 길이고 자기의 체면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방황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방황을 하는지, 그리고 방황을 하려면은 반드시 어떤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사람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의미에서 방황 수없이 했죠.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나. 이제 대학부터 보다 본격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회사 들어갈 때 어떤 회사로 가야 내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엄청나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사를 그냥 싫더라도 끝까지 계속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1년이라도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등등 하면서 재충전을 하는 게 나중에 길게 보면 그게 유리할까? 정답을 물론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도와주려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황이라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거 자체도 선택이거든요. 내가 이걸 믿어야 돼. 그럼 또 방황하게 되고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방황을 할까? 나는 방황 없는 삶을 사고 싶다. 그 방황 없는 삶은 선택의 길이 점점 좁아질 때 이것도 다 끝나고 저것도 다 끝나고 그 모든 선택 조건이 없어서 이제 취직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딱 외길만 남아. 언제는 그냥 숨 쉬고 이제 죽는 그게 방황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은 선택이 있는 삶에서는 필연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 방황 자체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방황에 반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요즘은 있습니다.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좋은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방황의 속성상을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만 있다면 즐기면서 살아가시면은 어느 순간 방황에서 초탈한, 방황에서 헤매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내다 보면은 좀 어릴 때야 당연히 실수의 빈도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경험이 적으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고 일탈도 하고 말이죠. 사람의 삶이란 게 원래 그런 거죠. 방황도 하고 그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딱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해보니까 후회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운동이요, 하나는 공부였다. 물론 이런 수는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가 헛되이 지금은 공부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운동을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골골하게 그 흔적도 없어지고 이거 참 민망하네 등등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조차도 흔적이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해도 후회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운동 공부와 몸 공부고 그거를 끝까지 좋은 의미로 성화시키는 데는 약간의 마음 공부의 지탱이 필요하다. 어떤 연령대에도 관계없이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한번 본격적인 공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애를 써서 만들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그 인터뷰로 통해 가지고 장하게 설명한 것들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은 한번 일독하시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다시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 프로를 보시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더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시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